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관영 지사께 묻는다. 남은 임기만이라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개혁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중국 사무소 운영 실태 민낯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석연찮은 칭따오 출장소 개소, 부적격자로 보이는 소위 민간 전문가라 칭하는 중국 사무소 부소장 채용, 중국에서 반년이 넘도록 출근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비엔날레 조직에 관한 인사 규정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단상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준비로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네. 바쁘셔도 제 질문에는 좀 꼼꼼히 잘 체크하신 걸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네, 답변하도록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좀 많으니까요. 제가 조금씩 골라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 사무소 활동을 통한 수출 계약 성과와 유학생, 관광생 유치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3년 동안의 중국 사무소의 수출 계약 성과는 약 425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내 경제가 지금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한중 관계가 경색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수출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나름 달성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학생 유치는 3년간 175명, 또 관광객 부문은 23년에는 약 939명을 유치했는데 이제 22년 이전의 관광 데이터가 사드 또는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수출 계약 성과 425만 달러 그 안에 MOU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MOU도 들어가 있습니까? MOU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MOU 이후에 이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MOU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금 네. 성과 계약이 체결된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네.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PT 1번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혹시 지금 중국 사무소 운영비 및 인력 현황을 제가 2024년 4월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업비가 45.1%라고 돼 있었습니다. 5월에 제가 4월경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근데 제가 2022년, 2021년부터 해가지고 예산 집행 계획을 보니까 사업비가 31.6%, 전체 예산이 한 지금 4억 7,400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가 1억 5천이거든요. 그럼 31.6%인데 그 이유가 지금 다른 이유가 뭐라고 지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네, 저 31.6%와 45.1%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비로 계상된 4,600만 원, 또 업무 추진비로 계상된 1,800만 원을 사업비로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제외시키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비라고 하면 순수 사업비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여비나 업무 추진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순수한 소위 말하면 순수 사업비 플러스 거기에 수반되는 여비와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것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답변을 통해서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업비 예산 내역을 보고 싶으면 순수 사업비를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45%면 꽤 많구나라고 괜찮게 지난번에 신문 언론에서 지적했던 게
뭐 10% 미만이라 이런 기사도 봤던 게 있어서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예산 항목에서 사업비와 여비나 업무 추진비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료 제출을 제가 어떤 그 무슨 항목을 정해준 사업비나 인건비, 임차관리비, 일반 수용비를 정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예산 현황을 보고 싶었던 건데 왜 합쳤는지. 보통 예산 항목에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의원님께서 중국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통상이라든가 등등 관계 개선, 중국 정부와의 여러 소통 업무를 통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비가 얼마냐라고 하는 점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 직원들이 고려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순수한 사업비도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쓰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로 저는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산 항목 제가 다른 이번에 그 예산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 방문을 했길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업비를 이번에 가지고 왔길래 이 사업비에 여비와 업무 추진비가 포함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목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보고하는 자료에 사업비가 돼 있길래 물어봤더니 제외된 사업비만의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고려했다면, 저를 배려했다면, 그 직원분이 저를 고려하고 배려했다면 저한테 문의를 했어야죠. 저건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업비가 이렇게 45%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너무 실갱이하고 싶진 않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당이나 업무 추진비를 구분해 주십시오. 업무 추진비가 다행히 사업 수행에서 필요하지만 그거 사업 수행에 꼭 필수 불가결한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업추비가 원하는 있는데 그것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볼 건지 이미 구분돼 있는 분리해서 거를 볼 건지는 아니요, 의원님이 아니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구분돼 있는 것을 굳이 제가 어떤 틀을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이미 구분돼 있는 틀이 있다, 예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어떤 틀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합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 기능 강화 등을 이유로 부소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간인을 지금 부소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했다.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언제 어떤 지적이 어느 의원이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무소에 통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제가 지금 답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상반기, 줄곧 있어 왔고 상반기에 진행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최소한 상반기 몇 월인지, 줄곳이면은 뭐 어느 정도인지, 지금도 지적이 있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적어도 몇 월 정도에, 어떤 행정감사에, 행감에 이런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국 사무소의 통상 역할 강화에 관한 문제는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부터 행감에서 매번 할 때마다 지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네. 3월에 민간 전문직 채용을 국제화로 하는 중국산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 내놓은 개선 방안대로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결국은 그동안은 공무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대신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서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국 사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의 여러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뭐 의회하고 협의는 혹시 하셨나요? 의회에서 그런 여러 지적들을 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는 안 저희가 한 하셨나요? 것이고요. 협의는요? 그 과정에서 직접 협의는 하지는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했는지 한번 파악 지금 될까요? 지금 파악될까요? 지사님 지금 파악될까요? 의회하고 협의했는지? 중국 사무소 조직 및 운영 개선 아니 방안. 지금 직원 뒤에 와 계시잖아요. 협의했습니까? 의회하고? 네?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 재배치는 아니고 이건 재배치 아니고 중국 사무소를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꾸는 거죠. 네네. 이건 뭐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요? 어떤 근거죠? 의회 중국 사무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리를 민간 전문가로 그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 네네네. 디테일하게 의회와 모든 문제를 협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럼 말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또 협의가 꼭 필요 없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추가로 안 들어가도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 그게 한번 인력이 투입되면 계속 4억 7,400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그럼 생각하는데 4억 7천 그럼 올해도 내년에도 4억 7,4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유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5억 넘게 올라왔습니다. 9,300만 원 정도가 인상해서 지금 유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아니요. 인건비는 적어도 변동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사업비를 추가로 뭐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비를 추가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자리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더 추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인건비가 것이고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업무 추진비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업무 추진비는 공무원이 하거나 민간인이 하거나 똑같이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올라가는 거죠. 어떤 논리로도 4억 7,400에서 5억 그 9,300만 원이 상승이 예산이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겁니다. 수치는 수치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내년 예산안이 지금 위탁 동의안이 지금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지? 위탁 동의안이 지금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 안에 예산을 잡아온 게 그때 4억 7,400보다 9,300만 원이 인상된 걸로 상승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집행부에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만요.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7월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경제통상진흥원 관련 상임위에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현지 부소장이 칭따오 사무소 이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그 다음에 그런 상해사무소에서 칭따오 사무소로 할 때는 의회랑 협의도 없이 막 그렇게 해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윤여봉 원장님이 의회랑 다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위원장이 어디에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윤여봉 원장이 저기 나일스 국장님 쪽이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원장님은 칭따오 사무소로 할 때 의회랑 협의가 없이 막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상해사무소에서 칭따오 사무소를 할 때 이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하셨어요? 했더니 나일스 국장님 쪽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협의가 되는 걸로 전 이해를 됐거든요. 아니 지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니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처음에는 중국 사무소에 공무원이 가는 자리를 민간인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 그 부분은 여기 제가 워딩 그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분이 민간 계약직으로 가서 중국 사무소 상해 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찡따오 사무소는 올해부터 알겠습니다. 거기에 필요성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찡따오 사무소를 상해에 있는 사람 중에 2명을 상해에 5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2명을 찡따오로 재배치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 근무하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 그대로 그만하십시오. 똑같은 말 계속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똑같은 지사님, 말 하신 적 맞아요. 없어요. 똑같은 말 했잖아요. 드린 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의회랑 협의했냐? 안 했다고 했고 속기록에는 올해 7월 속기록에는 아니 그러니까 의회랑 협의했냐 안 했냐의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중국 사무소에 최초로 전문 공무원 자리를 전문적으로 바꾸는 걸 협의했냐라고 그렇게 여쭤보셨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협의를 공무원이- 못했습니다라고 한 거고 다음에 공무원이 1년 아니라 뒤에 찡따오 사무소를 그러니까 재배치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혜수 국장이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말씀은 민간 전문가 분야하고 찡따오 분야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 처음에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1년 전이고 지금 알겠어요. 1년 뒤니까. 알겠어요. 시기가 다르니까 어찌 됐던 뭐 그 구소장 관련된 건 협의가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던 그러면 찡따오 사무소로 할 때 의회랑 협의한 거 없이 그렇게 해오니까 한 거는 맞아요? 찡따오 관련돼서는 찡따오 사무실을 네. 개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아까 거는 제가 그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그거는 민간 전문가 얘기였고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얘기잖아요. 알겠어요. 다른 거 넘어갈게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찡따오의 사무실을 알겠습니다. 설립하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십시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질문 꼭지가 많아가지고요. 찡따오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셨으니까 설립한 배경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최초의 지사님 중국 제가 시간 보고 계시죠? 2분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중국 사무소가 저희가 전북 중국 사무소가 찡따오에 있었습니다. 찡따오에 있다가 그것이 상해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찡따오 출당소가 여전히 산동성에 위치해 있고 산동성은 우리 전북자치도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물류 중심지이고 중국에 진출한 국내 특히 도내 출신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찡따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왜 사무실을 옮겨서 이렇게 하냐, 여기도 출장소 하나 만들어줘야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칭따오가 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칭따오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가 동북아 전체의 본부를 겸하고 있고 그 센터 내 사무실에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 만약에 오면 이 사무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협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또 중국 기업의 다시 유턴 기업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칭따오에 추가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여기 하나 내면 어떠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고려한 거고 또 특별히는 최근에 네. 전북에서 근무하다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근무했던 유창수 국제관계 대사가 현재 칭따오 총영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최소한 한 3년 정도 근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칭따오 총영사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상당한 전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겠습니다. 석연찮은 이야기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원래 시작이 중국 사무소 시작이 어디였었습니까? 맨 처음에 칭다오의 칭다오였습니까? 국장님 뒤에서 제대로 얘기해.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상해에 2003년에 세워졌다가 2003년에 있다가 2008년에 다시 칭다오로 갔다가 다시 4년 만에 다시 상해로 왔습니다. 상해로 와서 지금 10년 됐죠. 상해에 있는지. 네네. 상해로 왔어요. 상해로 왔는데 칭다오에서 상해로 빠졌을 때는 철수든 뭔 정리를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을 아니, 두개 그러니까 저 운영하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제가 이분을 드렸으니까 이번엔 제 발언을 할 수 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네네. 빠질 때는 빠질 만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곳으로 출장소 개념이든 뭐 분소든 분소든 다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말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도민회가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민회는 다 요구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곳이다. 예전에 거기서 칭다오에 사무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답변서에 보면 있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다시 간다. 정세가 뭐 바뀌었다. 정세가 바뀌었나요? 의원님 10년 안에 바뀌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졌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더 꼼꼼한 요즘 전북연구원도 있고 지금 전북연구원에 의해서 지금 아까 2011년도 자료도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용역한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칭다오를 간다면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전문기관의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의 이유가 있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네. 사무소를 하나 더 차리면서 인력을 늘린 것도 아니고 상해 사무소에 5명이 토탈 내국인 2, 현지인 3명이 있는데 그중에 내국인 1명과 현지인 1명을 1명씩을 빼서 칭다오로 한 명씩을 지금 뺐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실행하고 3명, 있습니까? 2명으로 이렇게 분산 그러니까 배치하면서 지금 시너지를 실행하고 한다고 있습니까? 하면 2명을 실행하고 그거는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이제 지금 상해에 있는 현지 사무소 직원들이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은 상해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2년이 만료가 되면 그분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칭다오에서 현지인을 채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7월에 자료 받을 땐 2명, 찡따로 2명을 보내겠다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2명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들어보십시오. 여직원 한 분을 현지인 한 분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아니, 아직 계약 기간이 들어보십시오. 남아서. 네. 말씀하십시오. 7월에 2명으로 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료 5월인가 자료에는 올해 2024년 5월 자료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으로 돼 있고 7월 제가 보고 받을 때는 2명, 이번에 9월에 받을 때는 1명. 그리고 나혜수 국장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한 명이 찡따오 사무소 왔다 갔다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상주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일이 많아져야 찡따오로 가는 게 맞다. 일이 많아지면 그곳에 상주하겠다. 왔다 갔다 상해 사무소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혼자였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다 일이 많아지면 상주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1명, 7월에는 2명이었다고 하고 이번 9월에는 1명이었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업무 진행,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1명이 당연히 계약을 2023년도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3명이 다, 1명은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나고 또 1명은 내년 2월에 끝나고 또 1명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런 인력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년 계약인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라고 7월에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담당자가 와서 2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1명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1명이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찡따오에서 업무가 가능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5월, 7월, 9월 이렇게 숫자가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7월에 2명이라고 한 것은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니요, 아직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임기가 아직 안 끝났고 인원이나 예산이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 여부를 물었을 때 없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배치 계획을 말씀드린 거겠죠. 배치 네, 계획은 7월에는 지금에 있는 조직원들의 상태를 임기를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저한테 어느 직원이 당당하게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상해에 있어서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되물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1명 가라고 했습니까? 2명 가라고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명 정도는 돼야 이 통상 업무를 어떤 업무든 현진하고 같이 가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2명, 3명을 그 구조로 생각을 했는데 1명인데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담당 부서에서. 입이 탑니다. 10번 물어보겠습니다. 칭따오 출장소 추진 시점과 이후 논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표현 아까 지적드렸었죠. 필요성이 줄곧 있었다. 금년 상반기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업무 보고 몇 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어느 분이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상반기에 금년 5월입니까? 저한테는 5월 정도부터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줄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정도를 보고 제가 칭따오 출장소가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줄곧 지적해왔던 사항인지 적어도 조직 구성원들이 임기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고 배치 먼저 하고 보내겠다는 생각하고 왜 안 보내? 왜 1명이냐 물어봤더니 여기 있어서 안 간다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황당했고요. 의원님, 됐습니다. 줄곧 있었다라는 말이 칭따오 출장소의 필요성이 줄곧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중국 지역은 제가 말하는 건 줄곳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줄곳이라는 말을 어디다 줄곳을 썼는지를 보셔야죠. 중국 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 내 활동 영역에 그러니까 줄곳 확장 필요성은 줄곧 있었다. 그러니까 확장 필요성이 언제 이렇게 줄곧 있었냐는 거 적어도 예를 들을 수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칭따오 중국 사무소에 보면 간담회도 많고 교민회가 많잖아요. 그럼 그 교민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 이런 정도 하면 납득할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민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14번 하겠습니다. 칭따오 출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네. 근데 제가 제 의견을 하자면 아까 말씀 것처럼 한번 철수했던 곳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원님 충분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11분 남았어요. 잠깐만요. 18번 하겠습니다. 언론사 경력만 있는 부소장이 중국 전문가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췄냐. PT 2번 띄워주십시오. PT 2번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부소장으로 되신 분이에요. 중국 사무소. 근데 보시면 어디일보 기자, 어디일보 편집국장, 이게 대표적인 경력입니다. 이게 통상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그 개방직에 관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심사해서 뽑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총상이라는 업무를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인사다.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적절해 보이는 인사라고 전 보입니다. 그 다음에 PT 3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T 3번 보시면 원장은 순서대로 다음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도 감독부서와 문서로 협의해야 되고 채용 계획도 통보해야 됩니다. 지사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진원의 인사규정에 저런 것이 나와 있다. 네. 통상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을? 저런 계획이 개방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보통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 그 채용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채용 계획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채용 계획안을 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 경진원에서 그 뭐 채용 지난번에 한번 도에서 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계약직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부적절해 들었습니다. 부적격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보십시오. PT 4번 의원님, 띄워주십시오. PT 4번 그거는 띄워주십시오. 의원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내 생각과 제 생각과 도민들의 눈은 같다고 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PT 4번 보십시오. 지금 그분이 지금 왼쪽에 그 경제통상진흥원의 다른 전임 계약직 자료예요. 보면은 중소기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거 보면은 전임계약직 나급 우리 지금 이번에 부소장 된 분에게인데 끝에 보면 우대사항에 철학가가 돼 있어요. 통상 업무를 하는데 철학가가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임계약직일 경우에는요 일반직 기준은 자격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임계약직에 대한 자격 기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PT 5번 띄워주십시오. PT 5번 보십시오. 업무 형편상 별표 2에 의한 채용 자격 일부를 적용할 곤란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경진원에서도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격을 요하는 공고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직 4급에는 저렇게 평범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문 계약직 전문가를 뽑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대사항에 구체적인 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통상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있는 철학가를 명시함으로써 이건 마치 설계된 공고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사님은 아까 그분을 이력으로 봤을 때 통상 전문가라 보십니까?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저는 아니요,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지사님이 지금 네, 저는 이 신문의 편집국장이라고 아까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하셨던데 편집국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부, 정치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스크 아니겠습니까? 총괄한 데스크도 경험도 아니고 경력을 요합니다. 우리가 2024년 3월에 중국 사무소 개선에 관한 그 보고 자료를 보면은 경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은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나와 있는 그 경력만을 요구한 겁니다. 그 경력에는 신문사에 대한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 경력으로는 통상 업무를 하기에는 저는 부적격자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PT 6번 보십시오. 이분 지금 부소장이 임용 후에 지금 임용 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취업 비자가 아닌 상용 비자로 근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취업 비자를 지금까지 취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월에 나갔습니다. 예, 1월에 발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1월에 나간 사람 1월에 임용된 분이 지금까지 저도 그 부분에 지금까지 대해서 비자 발급을 못 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도정 질문 과정에서 제가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중국 상해 대표처 대표증을 먼저 받아야 되고 지사님 그 전에- 잠시만요. 제가 경진원 담당자한테 파악한 바로는 취업 비자가 발급하지 못해서 상용 비자를 통해 현지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재택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택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면 공고문에 나와 있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도 먼저 이 상무 비자를 먼저 비즈니스 비자로 먼저 출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 비자를 변환하는 이런 절차를 대부분이 지사님, 밟았는데 이분은 민간 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는 상용 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바꾸고 이런 절차를 하시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이분은
민간 전문가로 뽑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전문으로 뽑으려면은 이 사람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뭔지 먼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고, 비자가 취업 비자가 나오지 못해서 정상적인 근무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청 모든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다달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면 그분은 정상은 인용 아닌데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왜 지금까지 수수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 이 지금 정상적인 아닌 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취업 아니요. 비자를 그리고 신청했고 취업 비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점수가 아까 여기 답변에 보면은 54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4점이면 60점 미만이면 취업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의원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이 광주 중국 총영사관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아니요. 부분을 상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건건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해도 아니 원칙은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의원님, 취업 비자를 현재 이제 신청 중이니까 3분이고요. 취업 비자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업 비자가 안 나오면 저희가 소환하는 왜 지금까지 기다려 합니까? 1월에 소환하는 임용된 것이고. 사람 임용되고 1, 2월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1, 2월에 뭐 했습니까? 그리고 3월에 뭐 했습니까? 근무일지 4월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정상적이라고 하셨죠. 비정상적인 정상 근무가 아닌 사람이 중국에 나가서 재택근무하면서 다달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지금 업무이고 근로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상용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즈니스 비자의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 범위가 이제 뭡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속이지 이제 마십시오. 비즈니스 비자는 그 범위 내에서 초청장 안에 지금 업무 일정과 그때 제한적으로 90일밖에 채를 못합니다. 이분은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한 사람이 90일 최장 90일 비자인 상용 비자 받고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 정상적인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불러오지도 않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취유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죠. 아니요, 지켜보면 만약에 이제 1월부터 취업 비자 1월부터 지금 9월까지 기다리는 게 왜 기다립니까? 이곳에 와서 관리 감독 받으면서 근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재택근무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출장도 다니고 재택근무하면서 출장도 다니고 그거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재택근무를 한 겁니까? 재택근무하면서 또 직무활동을 했다고 보고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불법적인 취업 활동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수할 건 철수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짚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김관영 지사님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중국 사무소에 대해서 운영 실태 민낯을 밝혀봤습니다. 부적격자로 보이는 인사,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수수 방관 중인 이 상황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필벌해야 합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게 정상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뇨.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달이 급여를 받고 있다뇨. 이게 어느 도민이 취업을 기다리는 어느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말로만 공정을 외치긴 쉽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걸 지켜보는 도민들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게 바로 공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남은 임기 혁신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신상 필벌이 그 답입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